간다. 선생님 지금부터 그 이상을 곱하라고 하는 파트를 한번 정리하면서 할 건데 통계가 6강, 7강, 8강이래요. 근데 6강과 7강과 8강이 완전 딱 별개야. 6강은 이상의 분포, 7강은 연속 분포, 8강은 추정이라는 파트인데 다 별개 파트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얘가 제일 어려워. 할 얘기도 많고. 그런데 통계는 나도 아는 게 더 이상 없어요. 내가 통계학과 출신도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내에 정해진 통계 룰이 딱 있어. 그 룰만 하면 끝나요. 대신에 이 6강은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정리 한번 쫙 해줄 테니까 집에 가서 축자고 해오십니다. 알겠나요? 자, 봐요. 맨 처음에 이제 용어 정리를 할 건데 용어 정리라고 하는 건 맨 처음에 보면 확률 변수라는 얘기가 나와. 어떤 시행의 결과에 의해서 표본과 하나의 실수값을 대응시키고 그 값의 확률이 주어지는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를 large x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런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앞으로 이제 이렇게 표를 그릴 건데 이걸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이걸 large x라고 쓸 거예요. 요 large x가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확률값에 대한 어떤 변수값인데 각각에 해당되는 여기 하나의 값을 스몰 x라고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여기가 large p라고 해서 이게 확률입니다. 확률. large p 값이에요. 이게 확률값입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이 large x가 가능한 값은 1, 2, 3, 4, 5, 6인 거예요. 그거를 대표하는 값으로서 large x라는 표현을 주는 건데 이걸 확률 변수라고 용어 정리를 할 거고, 만약에 이런 거지. 주사위라면 여기가 3 나왔다. 확률 얼마나 6분의 1 이렇게 쓸 거잖아. 이게 확률값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주는 걸 확률 분포표라고 표를 그리겠다는 얘기고, 이럴 때 이 값의 표는 large x에 관한 표예요. 그 밑에 줄에 보면 확률 변수로 large x가 취하는 값액과 그 값을 취한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 이런 표지고. 이럴 걸 확률 분포라고 하고 이렇게 표를 그린 걸 확률 분포표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문제를 나오면 저거부터 그려야 돼요. 저게 첫 번째 기야. 그래서 이제 문제 보시면 이산 확률 변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산 얘기입니다. 참고로 요 이산이라는 얘기는 연속이란 말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딱딱딱딱 끊어진 걸 이산이라고 해요. 수학에서. 내가 주사위를 던져. 그럼 large x가 1, 2, 3, 4, 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산인 거야. 뭐 1.1이라든지 연속이 쭉 이어지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연속 얘기는 다음에 7강 가서 하십니다. 7강 가서 이럴 때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이 값이 유한계거나 많더라도 자연스럽게 살 수 있을 때 그 확률 변수를 large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거 큰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large x라는 표를 그리면 되는 거고, 밑에 보시면 확률 질량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확률값에 대해서 약간 함수 표현을 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자, large p라고 표현을 했는지 앞으로 large p 확률값 얘기야. large p 확률은 large x가 얼마일 때, 뭐 n일 때 줍니다. 그 large x는 아까 했던 large x야. 그러니까 이 표현이 우리는 이런 식의 표를 그리시면 돼요. 여기다가 large x를 주고 large p를 줬을 때 이 large x 값이 small n일 때 그때의 확률값을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표현 자체가.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라고 주는 거고 이걸 뭐라고 줄 건데 이걸 뭐 10분의 n이라고 하자 라고 주면 여기가 10분의 n이 되는 거지. 그때 n은 자연의 수도라 이렇게 말을 줬다고 치면 확률이라고 하는 건 싹 다음 얼마 나와야 돼? 무조건 1. 그러면 얘는 1, 2, 3, 4가 끝인 거예요. 그래 얘가 10분의 1 되고 얘가 10분의 2가 되는 거고 요 말이 됩니까? 10분의 3 되는 거고 이게 10분의 4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다 더해줘야만 얘가 1 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n은 그럼 끝이 4예요. 이렇게 표를 그려냅니다. 그럴 때 이 식을 보면
이 밑에 확률값이 얼마다라고 알려준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약간 함수적인 표현을 줘서 이런 걸 확률 질량함수라고 한다.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처음 듣는 용어지만,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그럴 때 다 더하시면 1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만든 표를 우리는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거고. 됐어요? 큰 의미 없어요. 자, 이때 확률 질량함수라고 하는 건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얘가 확률값이야. large x가 small xi일 때. 다시 말하면 여기 large x 값이 표를 그려봤더니 이런 항상 이산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시면 우리는 표를 갖고 하십니다. 여기다가 large x p를 썼는데 이 값이 small xi일 때 그때의 확률값을 pi라고 하자라고 준 거야. 이건 small pi야, small pi. 여기는 대문자 쓰는 거고 이건 소문자 쓰는 게 원칙이야. 서로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관례라고. 그때 이 pi 값은 당연히 0보다 크나갖고 작고 나갔다 이겠지. 그러니까 이 값은 확률값이다 보니까 0보다 크나갖고 작고 나갔다 이런 건 당연한 거야. 맞아. 두 번째. 다 더하면 이걸 다 더하는 얘기지. 시그마 확률값을 다 더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확률 다 더하시면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당연한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 식에 내가 예를 들어주면 large p, large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3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럼 large x라고 하는 게 1보다 크거나 작거나 3이면 범위가 1, 2, 3, 3개가 되는 거거든. 그때 확률값이니까 이 3개를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10분의 6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런 표현을 써주는 거죠. 아, 용어 정리, 노테이션. 앞으로 표시를 이렇게 할 거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용어가 있는 거니까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준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까지는. 자,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 중학교 때 도수분포라고 하는 걸 배우셨어요. 기억나요? 그 도수분포를 갖고 확장을 하는 겁니다. 확장을 해드릴 텐데 선생님이 잘 보세요. 도수분포는 주로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 나 이제 전공도 아니고. 그때 도수분포라고 하는 걸 하다 보면 여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이제 라지 x라고 쓰진 않고 원래 다른 표현을 썼거든. 뭐 xi 이렇게 썼어요. xi. 중학교 때. 아, 중학교 때 이렇게 안 썼나? 그래서 fy. 이 fy가 도수예요. 도수는 명령이라고 느끼시면 돼요. 명령. 그래서 뭐 이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점수 몇 점 맞았다. 그러니까 내가 성적표를 받았더니 몇 점이 우리 반 애들이 몇 점이 명령이 있고 막 이런 거잖아 지금. 그때 뭐 이게 x1이 있고 x2가 있고 점점점에서 xn까지 있다고 치자. 그때 여기에 대한 도수가 스몰 f1 몇 명, 스몰 f2 몇 명 해서 fn이 있는데 이걸 싹 더하면 이걸 라지 n이 나온다. 그럼 이 라지 n은 우리 반 전체 학생 수인 거야. 이해했나요? 그럴 때 우리가 옛날 이 표를 가지고서 평균이라고 했잖아. 이게 민밸류 약자야. 평균 주로 m을 많이 씁니다. 민밸류 약자 평균이 이 m값을 어떻게 구했냐면 이 점수 맞은 애들이 몇 명이 있잖아. 그렇지? 그럼 곱했지 이렇게. 아니 40점 맞은 애가 3명 있어. 그럼 40, 40이 다 더할 거잖아. 총점을 구하려면 40, 43번 더하겠다는 얘기나 40 곱하기 3이랑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 다 곱해서 더해. 그게 뭐 나와? 우리 반 전체 총점. 그 말을 시그마 i도 1서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 그냥 1부터 n까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xi라고 하는 점수랑 fy랑 다 곱해서 더했다. 그럼 이게 뭐가 나와? 총점. 이 총점을 라젠으로 나눈 거야. 우리 반 전체 명수로. 이걸 우리는 평균이라고 배웠어. 맞아 안 맞아? 어려운 얘기 아니라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PI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스몰 pi는 확률값이야. 그럼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반 전체가 몇 명 있는데 몇 명이 맞은 거야. 우리 반 50명인데 30점 맞으면 5명 있어. 그럼 확률은 50분의 5가 된다 이거지. 그게 large n분의 fy가 스몰 p1 된다.
이해되나요? 이건데 이게 스몰피는 확률값.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명수로 얘를 나누시면 됩니다. 도수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스몰 pn이라고 하는 확률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시그마야. 어차피 우리 알고 있는 시그마니까 더한다밖에 의미가 없거든. 그럼 얘를 집어넣어서 시그마 i부터 n까지 해서 x는 건드리지 말고 산수를 넣어. 라지 n분의 fy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요 값이 스몰 pi 값인 거야. 맞아? 확률값이라고. 전체 명수분의 몇 명.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의해서 식을 만들어냅니다. 시그마 i부터 n까지 다 더하자. xi, pi를 만들어내면 이 말의 의미가 얘랑 그래서 다 더해버리자. 그러면 얘 평균 나오는 거랑 뭐가 다르냐? 가 된 거지. 말 이해하세요? 말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확률 변수에서. 근데 얘는 저렇게 원래 바로 할 수 있어요? 시그마니까요. 상수니까요. 너 시그마 30 앞으로 뺐어 못 뺐어? 뺐어요. 힘들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건 그냥 선생님이 한번 전체적으로 의미적으로 파악해주고 보여준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도수분포는 고등학교 안 나오시면 돼요. 확률 분포부터 나와요. 그럼 내가 이걸 확장을 해서 그대로 할 건데 확률 분포표는 주로 이렇게 그리십니다. 표를 가로로 large x, large p라고 써요. small x1, small x2, 점점점 small xn까지. 여기가 small p1, small p2, 점점점 small pn까지. 물론 싹 더하면 일러가 되겠죠. 이런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평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평균은 점수를 가지고 하는 우리 반 반평균 뭐 이런 거거든 지금. 근데 여기서는 평균이 원래 쓰진 않아요. 원래는 기대값이라고 씁니다. 이게 익스펙테이션의 약자야. 기대값이라고 하는 large x의 기대값인 거예요. 자, 기대값이 뭐냐? 내가 기대되는 값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을 가지면 돼. 내가 복권을 살 거예요. 복권을. 근데 당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내가 1,000원짜리 복권을 샀어. 근데 뭐 1등한테는 1명을 주는데 뭐 1,000만 원을 주고 2등한테는 뭐 2명을 줄 건데 300만 원을 주고 뭐 하다 보면 내가 총 금액을 계산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기대치 금액이 나와. 1,000원에 파는데 기대값을 조사해보니까 720원이야. 그럼 나는 손해야. 손해라고. 그치? 내가 받을 수 있는 기대치가 720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받는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복권을 판매처에서 다 팔았다면 걔네가 이득을 보는 거야. 다 돈 받아서 1등 줄 거 주고 2등 주고 좀 돈이 남을 거란 말이야. 이해돼 뭔 말인지? 이런 게 기대값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이라는 용어는 원래 도수분포에 쓰는 거고 기대값이라는 용어는 확률 분포에 쓰는 용어인데 이게.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쓰십니다. 기대값이라고 하는 건 이거의 기대값인 거야. 얘를 끌고 오는 거야. 이거의 기대값은 그냥 여기처럼 민밸류 평균과 거의 병행해서 써요. 고등학교 쓰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저식 그대로 이용해서 시그마 싹 더하자. 이게 의미는 없어. 다 곱해서 더하자야. 그러니까 xi p이 이게 기대값 의미세요. 아, 평균 기대값. 이건 기대값이고 이건 평균인 건데 고등학교에서는 원래 기대값 쓰는 게 맞지만 병행을 하겠다. 그때 대사 어떻게 하느냐? 싹 곱해서 더하시면 나와요. 요게 기대값입니다. 내 말 이해돼요? 요거 구하는 건 알아야 되는 거 당연히. 이렇게 구하신다고요.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 기호 잘 봐요. 이거의 기대값이야. 기호 싸움이야. 이사는 온통 다 기호 싸움이야. 기호를 다 처음 배우니까 제대로 어떤 기호를 쓰는 건지 어떻게 쓰는 건지 알아야 된다고. 분산.
분산이라고 하는 거 할 때 중학교 때 산포도라고 하는 거 배운 기억나요? 산포도가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게 분산을 거쳐서 표준 편차를 갑니다. 고등학교 때는 산포도 종류 중에 뭐 중학교 때 보면 산포도를 배울 때 퍼져 있는 정도, 흩어져 있는 정도를 산포도라고 한다 해서 뭐 절대 편차라고 하는 게 있고 사분 편차라고 하니까 체빈 편차가 있고 표준 편차가 막 있다. 종류를 그냥 배웠어. 체빈 편차는 가장 자주 나오는 편차 뭐 이런 거고 뭐 절대 편차 절대가 붙인 거고 사분 편차 뭐 하는 거 있고 막 이런 과정들을 배웠는데 고등학교에 그런 거 배우지 않아요. 그냥 온리 표준 편차만 배우십니다. 분산을 어떻게 구하느냐? 분산을 구해서 루트를 붙이면 표준 편차가 나와요. 그럼 우리 목적은 표준 편차입니다. 단지 분산은 표준 편차를 가기 전에 루트를 붙이기 전 단계예요. 그걸 분산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다 루트를 붙이면 표준 편차가 나와요. 이해했나요? 그럼 당연히 구하는 방법 알아야지. 분산은 이런 기호를 쓰십니다. large B. 어려운 약자야. 이게 분산이 이거의 large X의 분산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 large X는 여기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하는 이 표에 대한 분산값이에요. 근데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분산. 우리 옛날에 표준 편차 구할 때 도수할 때 그거랑 느낌 똑같아요. 봐봐요. 우리 반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하냐면 시험을 다 봤어요. 근데 평균이 30점이야. 그럼 얘가 40점 맞았어. 그럼 얘 점수에서 평균을 뺍니다. 그죠? 이거를 편차라고 해요. 기억나요? 얘는 50을 맞았어요. 빼요. 20이에요. 얘는 10점을 맞았어요. 빼요. 마이너스 20이에요. 이게 편차라고. 그치?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각도지. 근데 이걸 그냥 더하시면 0 나옵니다. 당연한 거야, 그치? 누구는 위에 있고 누구는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제곱을 합니다. 얘는 10점이고 얘는 20이고 얘는 마이너스 30인데 그걸 제곱해요. 그럼 얘는 900, 얘는 100, 얘는 400 이렇게 됩니다. 그래놓고 더해요. 다 더한 걸 전체 명수로 나누십니다. 그게 분산이에요. 그걸 다시 루트를 붙여요. 루트 붙인 이유는 제곱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얘 것도 제곱, 얘 것도 제곱했으니까 나중에 루트를 붙여서 제곱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표준 편차입니다. 맞아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똑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XI에서 내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요. 느낌은 XI라는 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부터 구해야 돼. 그래놓고 제곱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아까는 몇 명을 곱했지만 지금은 그냥 PI를 곱하십니다. 그래놓고 싹 더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I 있고 1섭 때까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평균을 빼서 제곱하고 얘를 곱해요. 이 값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하고 또 곱해요. 그걸 싹 더해요. 그러면 분산이 나옵니다. 그럼 large V업에 들어간다. 근데 이게 원래 정의세요. 분산의 정의가. 근데 이렇게 구하시면 산수가 장난 아니게 부족합니다. 아니 평균을 구할 때 30.2야. 30.2. 빼. 제곱해. 오 만만찮아. 그래서 이게 원래 정의인데 이걸 약간 변형을 좀 시켜요. 내가. 잘 들어요. 어차피 시그마는 더한다밖에 의미가 없어요. 1섭 n까지 xi인데 제곱할게요. xi 제곱의 pi 마이너스 2m 곱하기 xi pi 더하기 m제곱의 pi. 문제 있나요? 시그마니까 닷셈을 각각 찢어서 할 수 있어요. 찢습니다. 시그마 i 1섭 n까지 잘 들어. xi 제곱의 pi를 주고 얘를 정리할 때 요 값은 상수값이세요. i가 없으니까요. 그럼 앞으로 빼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i 1섭 n까지 xi pi. 얘도 마찬가지 상수값이야. 앞으로 m제곱 빼시고 시그마 i 1섭 n까지 xi pi.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요 값을 가만히 보시면 기대값 이게 n값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얘는 뭔 말이에요? 확률을 다 더하겠다는 얘기야. 이겠지. 그래서 얘를 정리를 했더니 시그마 1서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xi의 제곱에 pi 마이너스 2m제곱 더하기 m제곱 이렇게 돼요.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분산구할 때 뭔 말이냐? 이 정리해보니 제곱해서 곱해요. 제곱해서 곱하시고 싹 더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평균 제곱한 걸 빼십니다. 그러면 분산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요 산수보다는 요게 정이고 요거는 활용인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빨리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많이 푸십니다. 이해했나요? 논리를 배운 거야. 분산 이거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 다 더한 다음에 평균 제곱한 거 빼면 된다. 그럼 분산 나온다. 됐지? 이해하지? 그 얘기가 여기 써있는 거야. 그 시기. 자, 근데 루케미 중요. 잘 봐. 잘 봐. 얘하고 비교해요. 이만큼하고 여기 이만큼 비교해 주시오. 어디만 달라요? 얘만 달라요. 얘가 여기 있는 값에 이 값인 거야. 얘가 pi라는 값인 거고 지금. 이 값은 여기서 끌고 온 거야. 이 표시에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 거야, 기대값이. 그럼 얘는 제곱의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표현이 어떻게 쓰는 거냐면 기대값인데 제곱의 기대값이었어. 중요한 얘기야. 기호 싸움에서 이겨야 돼. 기호 못 이겨내면 이사는 엉망돼.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의미는 이거의 기대값을 가리키면 얘는 이거의 기대값이니 이게 제곱의 기대값이 됩니다. 그리고 요 n값이 아까 요거 둘이 같은 거야 이거. 그치? 그러니까 얘는 요 n값은 그냥 이렇게 돼요. 요 n값이. 제곱해야 돼. 제곱을 나중에 해야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평균값입니다. 기대값. x라는 거의 기대값이야. 그냥 값이야. 함수값이 아니라. 함수가 아니야. 어떤 값이라고. 그럼 값을 구해놓고 제곱하는 거고 얘는 제곱을 해놓고 이 표시에서 제곱을 만들어 xi 제곱, x2제곱, 점점점에서 xi 제곱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기대값을 구한 거야 이거는. 얘는 이 오른쪽 거 얘기는 이걸 가지고 기대값 만들어 놓고 제곱을 나중에 하는 거고 거기서 이렇게 빼시면 나온답니다. 분산이. 이 기호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분산이라고 하는 게 제곱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을 제곱해서 빼면 나오나 보다. 이런 식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반드시 정리해야 돼. 이게 이해가 되면 돼. 요게 이해가 되면 돼. 다 처음 보는 기호고 표시도 생소하니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실 것. 요게 무너지시면 계산 전혀 안 되세요. 수학 같아요. 뭔가 지금 이 표시와 이 표시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것. 얘가 왜 생겼고 얘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함수가 아니야. expectation large x라고 하는 건 그냥 기대값일 뿐이야. 어떤 숫자값이라고. 그걸 제곱을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고 이 값은 x를 가지고서 기대값을 구한 게 아니고 제곱을 시킨 걸 가지고 기대값을 구한 거고 그러니 이거의 기대값이라고 쓰는 거고 정확하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여기에다가 시그마라는 표시는 잘 봐요.
이게 시그마짜리야. 이게 스몰 시그마야. 이게 대문자 시그마고 이거 쓰는 게 우리가 이렇게 쓴 기호가 이게 대문자 그렇게 써. 얘는 약간 이렇게 쓰는 건데 이렇게 해서 약간 굴려서 이게 좀 삐져나와 이 부분이. 이게 스몰 시그마야. 앞으로 이 시그마는 우리가 수학하는 도중 내내 뭘 쓸 거냐? 표준편차의 기호. 이게 표준편차 기호야. 그래서 얘가 라지 x가 써준 거야. 그러면 이게 라지 x의 표준편차야. 그럼 얘가 어떻게 하면 되냐? 루트만 붙이면 돼요. 정사값은. 이산 확률 분포에서 표가 주어지면 기대값, 평균, n 분산,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1번이에요. 그 과정의 이 과정들의 논리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요게 이해가 되시면 끝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냥 멍청하게 결과만 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럼 식이 바뀌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잘 못 푸신다고. 선생님이 기초에 대한 하나 해드릴게요. 봐봐요. 어떻게 써먹는 건지. 자유투 성공률이 5분의 3짜리가 있고 선생한테 두 사람이 있다. 근데 한 번씩 던지겠다. 자유투를 성공하는 사람의 수를 라지 x라고 하자. 이게 중요해. 라지 x가 뭐냐 이거지. 이거. 그러면 라지 x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지 x라고 하는 게 성공하는 사람의 숫자라고 했으니 라지 x p를 쓸 때 확률 라지 x는 0, 1, 2가 가능합니다. 0은 둘 다 못 넣었을 때, 1은 한 명만 넣었을 때, 2는 둘 다 넣었을 때지. 그지? 이게 중요한 거. 라지 x가 뭐다를 알아야 돼. 그래 놓고 이거 구하세요라는 말은 라지 x 성공한 사람에 대한 숫자의 기대값인 거예요. 말의 의미가. 이해했나요? 자, 0 둘 다 못 넣었어. 5분의 2 곱하기 4분의 1. 이게 확률이겠지. 한 명만 넣었어. 그럼 얘는 넣었어. 5분의 3 곱하기 얘는 못 넣었어. 4분의 1. 또는 얘가 못 넣었어. 곱하기 얘가 넣었어. 이럴 수가 있겠지. 2는 둘 다 넣었다는 얘기야. 5분의 3 곱하기 4분의 3. 이게 되겠네. 이게 확률 분포표를 그려낸 거야. 내가. 이해했나요? 이래놓고 기대값 구하세요. x에 대한. 어떻게 한다고? 다 곱해서 더하시라. 분모가 다 20이야. 맞춰볼까? 이렇게 20. 0 곱하면 여기겠지. 3, 6 더하면 9 곱하면 9 더하기 9, 28 답은 20분의 27. 잘 보세요. 이렇게 구한다고. 확률 분포표 가지고 기대값 구하는 방법 이렇게 구하면 되나보다 까지. 더 이상 다이아도 없다. 내 말 이해했나요? 뭔 말인지? 12번. 확률에서 라지 x에 대한 기대값은 k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표를 준 건 아니고 x의 기대값을 준 거야. 이 말의 의미가. 제곱의 기대값은 3k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이거지. 이거라고. 제곱의 기대값. 그때 분산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인가 봐. 그 라지 부여 x는 제곱의 기대값에서 기대값을 제곱한 걸 빼셔야 된다고. 이게 분산이야. 그게 이거 모르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 제곱의 기대값 3k 플러스 1에서 빼자. 이거 제곱해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요. 그때 이 값의 최대값 구하래. k의 몇 참수야? 2참수야. 이 k야 뭐 얘 정의 좀 하니까 마이너스 k 제곱에 3k 플러스 1이라고 2참수야. 그치? 최대값 구하래. 생각했지? k에 대해서 미분해버릴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2. 미분값 아니야. 언제? 2분의 3일 때. 여기가 k가 2분의 3일 때. 그래 안 그래? 그때 2분의 3 k가 2분의 3일 때 최대값 나오나 보다. 최대값 집어넣어놔봐. 마이너스 4분의 9 더
4분의 4, 4분의 13 이게 답이겠죠. 아, 이게 풀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또한 이 과정도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딱 잡히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용은. 단, 처음 접하면 애들이 되게 어려워해. 기호들이 낯설어서. 기호랑 친해지게 만들어 오셔야 돼요. 내용적인 거 먼저 싹 하신 다음에 문제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째, 얘는 약간 활용적인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줄게요. 이게 뭔 의미냐면 large x라는 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좀 간단히 할게요. 마이너스 1, 0과 1이 있다고 쳐요. 얘가 4분의 1, 얘는 2분의 1, 얘는 4분의 1. 싹 하면 1 나오겠지? 이런 large x가 있다고 쳐. 표가. 이럴 때 large x의 기대값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곱해서 더하시면 된다고. 그러니 4분의 1을 깔고 마이너스 1, 얘는 0, 1 하면 0 떨어지시면 돼요. 이해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이거 기대값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얘가 이게 아닌 거야, 이 표가. 그치? 표를 바꿔치기 하라는 얘기라고. 그러니 이 표를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x가 아닌 요값이 2x 플러스 1으로 고치셔야 돼요. 확률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 되고, 0 집어넣으면 얘는 1로 바뀌고, 1 집어넣으면 3으로 이렇게 바뀌시는데 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게 이거에 관한 표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기대값 구하라는 얘기야. 이 식에 대한 의미는.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기대값을 구해보시면 4분의 곱하니까 마이너스 1 곱하니까 0 곱하니까 3. 아, 이거 2분의 1구나. 요렇게 바뀐다고. 요게 이 기호의 의미래요.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만약에 이런 걸 구하라고 내면 매번마다 이렇게 표를 바꿔야 되느냐? 귀찮지 않니? 그치? 그래서 야, 들지 말고 저거 매번마다 바꿔서 언제 푸니? 내가 지금이야 간단하게 해줬지만 저 표가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매번마다 이걸 표를 또 그래 다 해? 야, 이거 싫어. 좀 쉽게 하는 방법 없어?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십니다. 잘 들어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의 기대값이 있어요. 근데 기대값 어떻게 구하냐? xi pi라고 나가. 그런데 여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그마 처음부터 끝까지 시그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하세요. a xi 더하기 b pi 이렇게 쓰셔야 돼요. 요 기호의 의미가. 봐봐요. 우리 어떻게 했어 금방. 얘가 xi였다면 얘 같은 경우는 2배 xi 플러스 1이 된 거야. 그치? 얘랑 얘랑 바뀌어서 바뀌어야 하는 거잖아, 여기가 지금. 그럼 얘가 바뀌어야지. 얘가 바뀌었으면 여기도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 말 이해돼? 이 식 이해돼요? 이렇게 바뀌어서 문제를 푼다고. 그리고 정리를 좀 합니다. 그럼 시그마니까 더한다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정리 좀 하면 a xi 더하기 pi b 곱하기 pi 이렇게 식이 바뀌어요. 그런데 시그마는 덧셈을 각각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하면 상수의 앞으로 빼요. 시그마 i 그1섭 n까지 xi pi 더하기 p 앞으로 빼시고 시그마 1섭 n까지 pi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얘가
아까 배운 x의 기대값입니다. 이거. 얘는 싹 더하시면 확률을 다 더하자니까 1 되는 거고. 아, 이거 정리하니까 1 되는구나. a x의 기대값 더하기 b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정리하면. 맞아? 이해했어? 괜찮아? 뭔 말인지? 야, 그러면 이게 이 말인 거네. 야, 이거 표를 새로 그려서 풀지 말고 이렇게 하래. 이 앞으로 빼고 기대값 쓴 다음에 여기 상수 이름 다 따로 뒤로 빼. 얘 아까 0이었다며. 답이 안 맞아. 안 맞아야 돼. 얘가 0이 아니구나. 1이구나 1. 그치 아까? 1이니까 내가 4조 풀렸네. 그럼 4분의 1 돼서 얘가 2가 돼야 되겠네. 1 나오네. 그치? 봐라. 이거 0이었으니 느니까 1. 나오지 않냐? 이렇게 하지 말고 복잡하니 이렇게 풀자. 그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풀자. 아, 이 상수 A는 그대로 빠져나오고 이 숫자는 이렇게 그냥 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변형해서 풀어라. 문제가 나오면 이게 그가 의미입니다. 이해했어요? 뭔 말인지? 그 다음 그럼 분산을 이렇게 문제를 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산. 아까 분산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기억나기에 이 값은 제곱의 기대값에서 기대값을 제곱한 걸 빼세요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바뀌어. 그럼 다 바꿉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어요. ax 플러스 b에 대한 제곱의 기대값 마이너스 ax 플러스 b에 대해서 전체를 제곱해서 빼셔라. x 곱하기 한 거야. 얘는 가로 안에서 제곱이야. 여기가 기대값은 나중에 있고 여기 정리부터 해요. a제곱에 x제곱 2ab x 플러스 b제곱 이거 되겠지. 얘는 안쪽 거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런 다음에 제곱하라는 얘기니까 요게 이 얘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a에다 기대값 주고서 플러스 b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배운 논리에 x가 붙어있는 것들은 상수만 앞으로 빼요. a제곱을 쓰시고 이렇게 빼셔도 된답니다. 저 말의 의미. 얘도 마찬가지야. 2ab 앞으로 빼고 x만 남겨서 기대값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 숫자 그냥 써라. 봐라. 여기 b 그냥 나오지 않았냐. 마이너스. 여기 있는 이 값은 숫자일 뿐이야. x의 기대값이라고. 함수가 아니라고. 그냥 숫자니까 숫자 두 개를 정리해서 제곱하면 되니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하다 보니 이렇게 써야지. 숫자야. 앞뒤 곱해 2배. 뒤에 거 제곱. 그러면 얘랑 이거 같이 오세요. 그랬더니 이 식 두 개만 남아서 a제곱으로 묶이시는데 요 값이 제곱의 기대값 마이너스 제곱 x의 제곱 요렇게 식이 묶이나 봐요. 근데 얘가 뭐냐? x의 분산이야 이거. 아 이거 a제곱의 분산 이렇게 쓰면 되나 보다 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걸 해봐야 돼. 이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걸 해봐야 이 기호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가 보여. 그냥 결과만 만든다. 물론 결과가 쉬워. 아 분산 이거 없애버리고 제곱만 붙이면 되네. 앞으로 분산 구할 때 문제가 이런 거지. 분산 구할 때 3x 플러스 1에 분산 구하세요 그러면 3만 제곱해서 9 분산 이런 줘 이렇게 쓰면 된대. 결과는 간단한데 과정을 좀 아셔야 된다고 그래. 되게 시그마야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시그마는 분산과다 루트 붙이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지금 시그마 문제에서 시그마 꼴에 3x 플러스 1이 나왔다면 루트 붙이면 3 될 거 아니야. 3만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이게 음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루트가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음수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얘 그냥 3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똑같이. 내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절대값이 들어가요. 그러니 저 절대값의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거야. 음수를 지우면 되는 거구나. 요 정도 느낌만 가지면 되는 거야. 이게 성질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AX 플러스를 바뀌면 분산, 표준편차, 시그마들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구나. 단, 이건 중요한 거. 반드시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빨리 정의.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항부. 이거 되게 어려웠는데 얘는 뭐냐면 이 이항분포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내내 배웠던 확률 분포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다시 확률 분포 표를 그려서 우리는 기대값 구하는 방법, 분산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 배운 거잖아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등장하는 어떤 하나의 특수한 상황이라. 그럼 얘도 아까 배운 논리를 그대로 쫓아갑니다. 하지만 자주 나오는 거니 배워놓자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걸 이항분포라고 하는데, 자 봐요. 이항분포는 뭐냐? 이항분포라고 하는 건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똑같이 그리긴 그리지만 이게 여기 확률이라고 하는 이 확률값들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쫓아가셔야 됩니다. 아까 배웠잖아 독립시행, 그치? 똑같은 일을 반복했을 때 생기는 확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사위를 30번 던졌다. 이해돼? 그럴 때 생기는 확률이 이항분포입니다. 시험에 단골 메뉴세요. 그때 중요한 이 라지엑스라는 확률 변수는 반드시 횟수가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30번을 던졌다. 그럴 때 앞면이 몇 번 나왔냐. 나온 횟수를 라지엑스라고 하자.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라지엑스가 뭔지 확인부터 해야 돼. 내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라지엑스가 되려면 내가 주사위를 30번 던진 거야. 그래서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라지엑스라고 하자. 이렇게 문제를 주면 내 말 이해하니? 그럼 라지엑스는 0, 1, 2 해서 30까지 갔어요. 30번을 던졌지만 3의 배수가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럼 0일 때는 한 번도 안 나왔다. 1은 한 번 나왔다요. 2는 두 번 나왔다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30까지 오겠지. 이거. 이해돼요? 이렇게 라지엑스가 반드시 횟수일 때만 쓰셔야 됩니다. 다른 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이항분포가 깨져요. 내 말 이해했나요? 중요한 얘기야. 이걸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 선생님이 아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요. 내가 30번을 던지겠습니다. 그때 3의 배수라고 하는 게 나온 횟수가 있을 거 아니야. 나온 횟수를 라지엑스라고 해야 이게 이항분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되면 이 표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잖아. 라지엑스가 있고 라지P가 있고. 잘 들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애들이. 그치만 이 라지엑스는 반드시 횟수여야 되기 때문에 몇 번 나왔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한 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30번 던져서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30번 나와야 그 끝이겠지. 그러니까 라지엑스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안 나왔다, 한 번 나왔다, 두 번 나왔다. 이렇게 의미가 돼야 돼, 반드시. 그때 여기 확률 얼마일까? 3의 배수가 한 번 나올 때는 확률이 3분의 1이거든. 근데 한 번도 안 나왔어. 3의 배수가. 그럼 30번 전부 다가 안 나왔다는 얘기란 말이야. 컨비네이션 30 중에 한 번도 안 나왔다. 안 나온다 확률이 3분의 2만 30번 나왔다. 나도 써야지. 이게 독립시행 아니야? 아까 배운? 이해돼?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쫓아가되 라지엑스가 횟수가 되는 이런 확률 분포를 우리는 앞으로 이항분포라고 부르겠다고.
내 말 이해하셨나요? 말 이해력이 이거 완전히 이를 한 번 나왔다. 아 30번 건졌는데 한 번 나왔다. 3분의 1짜리가 한 번밖에 안 나오고 3분의 2짜리가 29번 나왔대더라 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독립식이니까. 얘는 30번 다 나왔다. 컨비네이션 30에 30 나왔다 해서 3분의 1에 30번 다 나왔구나.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틀을 그려서 만들어내는 걸 우리는 앞으로 이항분포라고 부를 텐데 이걸 매번마다 쓰기 귀찮으니 앞으로 여러분과 나 사이에 바이노미얼 n, 30, 3분의 1 이렇게 쓰시면 앞으로 요 기호를 쓴 것과 똑같아집니다. 왜냐? 요게 던졌다 30번이에요. n 던진 횟수. 주로 n으로 표시 많이 하는데 요게 한 번 할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스몰 p 얘만 알면 이 두 가지만 알면 이 표를 그릴 수 있어요. 내 말 맞아요? 표가 그려집니다. 그러니 앞으로 매번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이 표를 그리지 말고 여러분과 나가 이렇게 대화하면 되지 않을까? 바이노미얼 n, p n 던진 횟수 총 시행한 횟수 p 한 번 할 때 나올 확률 이해했나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나 같은 말 같아요. 됐어요? 이런 걸 이항분포라고 한다.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일반화시킨 거야. 0부터 n까지가 있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밑에가 다 독립식 확률 표가 있는 거고. 그때 한 번 나왔다가 p고 안 나왔다가 q였지. 그러니까 이 문제 여기 식에서 보면 이 q라고 하는 값은 1-p인 거야. 안 나왔다. 얘를 표를 바이노미얼 앞으로 n, p라고 쓰겠다는 얘기고. 이해했나요? n번 시행을 한 거고 한 번 할 때 나오는 게 스몰 p인 거고. 괜찮아요? 뭔 말인지? 됐어요? 잘 봐요. 지금부터 이제 갑니다. 선생님 이제 이건 예를 들어준 거니까. 오케이? 기대값 구할 거예요. 기대값 어떻게 구했죠? 다 곱해서 더해서 구했어요. 그죠? 아까 배운 방법이. 얘는 확률 배수라고 하는 그 하나의 특수한 상황이니까 아까 배운 논리를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런 게 시그마 R 이퀄 0부터 n까지 0부터 n까지. 그럼 얘가 R로 볼 거야.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R 곱하기 컨비네이션 NOR P의 R승 Q의 N-R승. 물론 Q는 아까도 했지만 1-P야. 안 나올 확률. 이걸 계산하시면 답이 세요. 맞아요? 맞아요? 요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갑니다, 지금부터. 아셔야 돼요. 제발요. 이 식 쓸 줄 알아셔야 돼요. R이 곱하기 컨비네이션 NOR에다가 P의 R승, Q의 N-R승을 정리하실 답입니다. 그런데 얘 때문에 정리가 안 되세요. 그래서 이만큼을 정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얘 계산이 그냥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고쳐요. 잘 봐요. R 곱하기 컨비네이션 NOR 이란 뜻은 R 곱하기 M 팩토리얼 M-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그럴 때 여기 R 팩토리얼과 이 R을 하나 지우시면 얘는 R-1 팩토리얼이 되십니다. 그 상태에서 n을 앞으로 하나 꺼내요. 그러면 n-1 팩토리얼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n-r 팩토리얼과 r-1 팩토리얼은 건들지 마시고. 그러면 이만큼이 뭐가 되느냐? n 곱하기 컨비네이션의 n-1의 r-1으로 바뀝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많이 쓰십니다.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걸로 바꿔치기 하십니다. 시그마 R 이퀄 0부터 n까지 바꿔치기 하시면 n 곱하기 컨비네이션의 n-1의 r-1 P의 R승 Q의 n-R승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시그마는 지금 내가 표현을 R로 했거든요. R로. 그죠? R이 껴있는 것만 신경을 씁니다. 그럼 나머지 얘 같은 거 다 상수 취급하세요. 그러면 이걸 n을 앞으로 빼시고 시그마 R 이퀄 0부터 n까지고 컨비네이션의 n-1에 r-1에 p의 r승인데 p 하나 앞으로 빼요. 그럼 r-1승이 되십니다. 그리고 q의 n-r승이 되십니다. 근데 하나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0을 집어넣으면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말이 안 되거든요. 컨비네이션인데. 그래서 여기를 1로 살짝 붙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 R이 0일 때면 얘랑 얘랑 곱하겠다는 얘기인데 0이에요. 어차피. 그러니 여기부터 더하겠다라고 해도 문제가 터지진 않는다. 그러고 나서 이 시그마의 의미는 다 더하겠다는 의미밖에 없어요. 원래. 그럼 이걸 싹 더하겠다는 얘기인데 요만큼 정도를 쭉 다 하시면 이게 이렇게 바뀌십니다. MP. 근데 요걸 이항 정리를 쓰시면 P 플러스 Q에 대한 전체 n-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리 값이 1 되십니다. 그러면 얘가 1 돼서 의미가 없고 그 결과치가 MP라고 되죠. 아, 이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MP라고 나온대요. 아, 기대값 얘네들이 곱하면 나온 겁니다. 결과는 너무 쉬워요. 하지만 과정을 아시면 됩니다. 과정이 복잡하지만 반드시 습득을 하셔야 돼요. 언제 독립시행을 쓰고 이게 뭐고 이항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거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 기본 문제밖에 못 푸세요. 그러니까 결과는 너무 쉬워져. 야, 이거 기대값 NP네. 얘네들이 곱하면 나온대. 너무 쉽지 않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기대값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다면 NP 해서 30 곱하기 3분의 1. 아, 10 이유비요. 10에 대한 의미가 뭐냐? 내가 30번 던지면 10번 정도 나올 걸로 기대된다. 3의 배수가 10번쯤 나오지 않을까를 가리킨다고. 왜? 한 번 하면 3분의 1 정도 확률이라며 30번 던지면 10번쯤 나오겠지. 이게 기대값의 의미야. 그럼 이 기대값의 의미는 횟수에 대한 기대값입니다. 몇 번 나왔냐에 대한 기대값인 거라고. 왜? 라지 x가 횟수였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지 x가 바뀌면 안 돼. 바뀌면 안 된다고. 반드시 횟수일 때만 쓰는 거예요. 결과는 쉬워졌어. NP. 하지만 이런 과정 정도는 한 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제발요. 복잡하지 마. 이거 하다 보면 배울 거 많아요. 또한 요거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 지금 해드린 요시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고3 때까지 요시 2점을 줘한대요. 분간! 아까 분간 어떻게 배웠냐면 시그마 R 이퀄 0부터 n까지가 되고 얘를 제곱해서 곱했어요. 그러니 R을 제곱한 다음에 밑에 거 확률이 NR, PR승, Q에 N-R승을 준 다음에 이거의 기대값인 뭐였지? NP를 제곱해서 빼셔야 합니다. 이게 정의예요. 얘 제곱해서 곱하고 평균값, 기대값을 제곱해서 빼라. 근데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정리를 이만큼 정리를 싹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리 시간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 말고 선생님이 여러분 좀 습득을 좀 웬만큼 하고 나시면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물론 내가 저 증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못 따라 붙이면 안 하면 돼요. 상당히 복잡한데 얘랑 비슷해요. 원래는. 근데 좀 더 머리를 굴려야 돼요. 이거 하려면. 딱 이런 문제는 수능에서 나오기 좋은 문제는. 조만간 한번 정리 싹 해주고 오시면 내가 다시 해드릴게요. 이거는. 근데 실제 이걸 정리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NPQ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너무 쉬워요. Q가 안 나올 확률이거든. 그러니까 뭔 말이냐. 이거 분산. 분산구열 같은 30에다가 P 곱해서 Q가 안 나올 확률이거든. 이거 곱하면 답이래. 3분의 20 이게 답이래. 그러니까 공식은 너무 쉬운 거야. 기대값 NP 분산 NPQ 그리고 구하면 됩니다. 독립시행이 나왔다.
식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애들이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터져요. 반드시. 선생님이 애들한테 매번 해주는 예제인데 그러니까 금방처럼 딱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 공식만 안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들어봐요. 선생님 매번 해주는 예제예요. 주사위를 아까처럼 할게요. 30번 던져요. 그래서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 몇 번 나왔냐, 이 횟수를 라지 x라고 하자라고 합시다. 됐나요? 그럼 아까 문제 똑같아져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내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상금을 줍니다. 이게 x승만. 그러니까 만약에 선아가 던져가지고 30번 던졌더니 10번 나오는 거야. 그럼 나는 너한테 2의 10승만큼의 돈을 주겠다고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 종범이가 던졌더니 25번이 나온 거야, 상의 배수가. 그럼 나는 2의 25승 나한테 상금을 주겠다고.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이거에 기대값 구하세요 라고 문제를 냈다면 아까처럼 푸시면 안 돼요. 왜? x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배운 건 이거였어요. 자, 이거 독립식이야 맞아? 바이노미얼 30번 던질 거야. 3회에서 나온 확률 3분의 1이야. 기대값 구해? x의 기대값인 거예요. 이 x가 뭐냐? 횟수. 몇 번 나오냐? 곱하니까 10번. 3의 배수가 10번쯤 나올 거로 예상된다, 이건.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럼 어떻게 써야 돼? 기대값인데, 이거의 기대값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 안 그래? 이게 바뀐 거지. 그러면 이 공식을 못 써먹습니다, NP라는 거죠. 얘가 바뀌어버리면 이 공식을 못 쓰신다. 다시 말해서 NP크라는 공식은 이거일 때만 쓰는 거예요. x에 대한 기대값을 구할 때. 여기처럼 이게 바뀌시면 이 공식을 못 쓰니까 이 과정을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대값 2의 large x승의 기대값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다면 저 원래 식으로 갑니다. 시그마 싹 더하겠다. 0부터 n까지. 이 0부터 n까지 처음부터 끝까지야.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여기가 x가 아닌 2의 r승이 된 거지. 그래 안 그래? r번 나왔어. 그럼 난 얼마 줄 거야 너한테? 2의 r승 줄 거거든. 그러니 여기가 바뀌어서 2의 r승의 확률값은 똑같아요. 컨비네이션 n번 중에 r번 나와 30번이지. 30번. r번 나왔다 확률 3분의 1짜리가 r번 나오고 나오지 않았다 3분의 2짜리가 30-r번 나왔다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바뀌었다. 이건 확률은 똑같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공식인 np를 못 쓰신다. 그럼 이렇게 문제를 내면 이 공식만 외우는 애들은 못 풀어요. 그러니 정확한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냐? 계산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십니다. 시그마 r 이퀄 0부터 30까지 가고 여기랑 곱셈을 시켜요. 어차피 이거 4개 곱셈이야. 그러니 컨비네이션에 30의 r 얘를 곱하니까 3분의 2의 r승이 이렇게 묶이세요. 그럼 3분의 2의 30-r승이 됩니다. 이렇게 바꿔치기 해주시면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항 정리가 나와요.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의 전체의 30승을 전개한 거예요. 이항 정리 거꾸로. 그래서 답이 3분의 4의 30승이 나오십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언제 쓸 수 있고 언제 안 되는지를 아신다. 그러려면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 확실하게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선생님이 이 상황을 설명을 다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푼다. 이런 논리가 있고 분명히 생소해 보이겠지만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어요. 내가 안 한 건
증명 안 해드린 것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지금 해드리면 좀 너무 어려울까봐 좀 이따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저 정도 증명은 고등학교에 잘 안 나와. 그냥 내가 잘난 맛 하나 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정말 완벽하게 해놓으시면 다시는 공부할 일이 없어요. 장담하건대. 알겠나요? 이번 주에 이산 정리하면 싹 다 해오시고 싹 다음 주에 정리합시다. 오케이? 수고.